어제 오늘 기분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이 글로벌 증시와 동반 약세 속에서도 유독 낙폭이 컸던 이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변동성 심한 장세, 이 전문가들도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빅머니와 함께 여유와 안목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 철강 등 이 대한민국 수출 대장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라는 게 이제 선반영되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 대중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또 뭐 이를 부추기는 전력난 또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 또 업황이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가격난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장 현재 답보 상태가 이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반기 내년까지도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움직임 글쎄요라는 답도 나오는 거겠죠. 자, 하지만 하락장에서 또 상승 에너지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발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핫 이슈와 관련 종목 분석해 보는 머선일이고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별캐스터 고! 네, 머선일이고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PPI 9월 지수가 10%가량 증가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7%가량이 상승한 것인데요. 전월 상승분인 9.5%는 물론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훨씬 웃도는 그러한 상승세 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요, 노동력 부족 등 중국 내 생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의 전력 대란이 일어나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급등은요,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까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둔화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조금 낮은 상태인데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증가하고 있는 가계빚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계대출이 정말 끊임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은행 가계대출은 1,052조 7천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6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75%로 인상이 되고 또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주담대 잔액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5조 7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기타 대출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원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언제까지 늘어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값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대 분기 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포스코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조 1,1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364%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조 6,100억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대를 넘어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 기록을 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동차와 건설 등 주요 산업의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4분기에는 철강 수요의 증가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도 유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실적 개선세는 4분기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세한 전략은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가 좀 선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금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이슈,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난 때문에 중국의 전력난이 결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머선 일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 보시는 픽, 원픽 이슈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앵커 멘트를 통해서 오프닝에 또 언급을 드렸고 이 세 가지 이슈 중에 아무래도 좀 가장 눈이 갑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급등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중국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7%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이미 그 매월 우상향 되는 와중에 이번 10.7%는 상당히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전력난,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 부족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관련해서의 가격 증가, 이것이 이제 글로벌, 어쨌든 중국이 세계 공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면 다른 국가들의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CPI, 중국의 PPI 지수에 대해 상당히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 미국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높게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 5.3%인데 5.4%,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라고 했는데 근데 증시가 왜 올랐느냐. PPI가 오른 만큼 CPI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 단가가 만약에 1,000원이 올랐으면 소비자 가격도 1,000원 올렸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는 어쨌든 3분기가 곧 있으면 실적 시 어저께 델타항공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가는데 3분기 실적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를 이겨내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상승에 성공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의 그 CPI는 0.7%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1,000원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가격, 판매 가격은 뭐 10원? 뭐 밖에 안 오르는 거라는 반영이 것이죠. 많이 못하는 상황이죠. 네, 반영 아예 못한다고. 네. 그러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것이죠. 판매가 더 많이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기업들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헝다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네. 중국의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거나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파급되는 영향이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제 뭐 지금 바닥이 됐다 안 됐다라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최근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반등이 장기적으로 뭐 연말까지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추세의 반등이 아니라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중국에서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며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적자에 더욱더 또 불을 붙이는 부분이 뭐 미국 지금 상황을 보면 고용은 많지 않았는데 임금은 또 오르는 네. 이런 지금 상황들이 결국 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조금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 그 임금 인상 부분만큼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아직까지 전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고용 그 증가율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네. 실업률 자체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그 완벽하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실업률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용이 나쁘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물가 상승의 압박이 약간 에너지 관련된 쪽이에요. 네. 에너지는 이제 실제 소비와 연관된 것인데 이거는 통제를 할 수도 없지만 또 반대로 잘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걸 또 풀면 바로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여겨지더라도 단기 악재로 좀 치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 실업률은 줄었어요. 네. 그런데 또 그 안에 보면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그쵸. 네,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네. 네. 먹고 살만한 정도 미국은 주잖아요. 우리보다 그쵸. 훨씬 많이 주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글쎄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뭐 좋다고 봐야 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실업 청구 수당권서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의적
실업이 아닌 타의적 실업에 대해서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네. 이거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의적 실업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의 좀 집중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솔직히 오늘 당장 해결될 수 있다. 뭐 미국의 정책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리스크 요소는 아직은 아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리스크 요소는 그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네. 가격 상승에 대한 인플레,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리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약간 부동산 기업들의 약간 부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놓고 아직까지는 10월 달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참 미중 상황이 결국은 우리 또 산업에 미친 영향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안에서 지금 오늘 이슈를 그 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 이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관련 테마는 어떻게 좀 뽑아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 자체,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지수가 강했습니다. 강하게 지금 이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랑 또 다른 부분들은 비슷하면서 다른 거는 약간 코스닥은 약간 낙폭과대 종목군들,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품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한 2%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소비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등을 모색이 되면서 좀 증시를 좀 이끌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거, 좀 앞으로 얘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비, 유통 이쪽은 이제 하반기에 이 섹터의 시간이 이제 온다. 네. 위드 코로나 더더욱이나 아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장이 바닥일지 아니면 추세적 이제 하락을 위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연말 장세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소비, 유통,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의 좀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3분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하게 그 시장을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주들에 대해서 유통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의외로 2분기만큼의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위촉이 뭐 이런 이게 이제 출범이 되면서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소비 증진을 위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원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극장가 같은 경우는 영화표 같은 걸 좀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좀 있고 또 유통가 쪽에는 이제 코리안 셀 페스티벌이 이제 좀 있으면 시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제도 지원이 좀 나온다라면 상당히 이런 소비주들, 그러니까 기존에 위드 코로나 하면은 먼저 움직였었던 게 약간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약간 소비 관련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산업단 이 섹터를 보면 지금 각국은 일단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는 걸로 이제 골자를 잡았고 또 지금 우리의 또 경쟁 상대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약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대장주들보다는 소재, 단 이런 쪽 부품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완성업체, 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보다는 소재 부품주들이 진짜 이거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음 날 또 급등하는 모습들. 네. 뭐 LNF는 10조가 넘는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도 뭐 10%가 넘는 막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기술 관련해서 뭐 우리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선점하고 있다가도 중국이 따라잡거나 중국의 그 어떤 물량 공세에 빼앗기는 시장을 선점을 좀 빼앗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잘 이겨내왔었다는 것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벌써 한
4, 5년 전에는 이미 중국의 점유율을 따진다라면 중국과 비교할 정도도 안 될 정도인데 지금은 상당 부분 그런 것도 바뀌는 부분들 한마디로 기술력의 선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계속 지켜나가고 특히 소재 부품주들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에 시장 조정계도 조정 없이 막 이제 상승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조금은 이제 만약에 이번이 바닥을 찍고 뭐 그다음 다시 3,300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간다라면 소재 2차 전지 쪽보다는 다른 쪽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관련 테마 보신 게 IT 쪽인데요. 반도체 IT의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물론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 디램 가격 하락 뭐 등등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IT 쪽도 부품 쪽은 어떻습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부품 쪽도 실적만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뭐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모색하는 와중에도 혹은 시장을 좀 억눌렸었던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억눌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주가 하락이거든요. 애플이 어저께 같은 경우 뭐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애플의 그 주가가 하락을 계속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제 반도체 쇼티지 우려감들 때문에 네. 판매 예상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애플도 이 정도라 그러면 다른 섹터, 다른 완성업체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대감이 좀 꺾이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특히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급진낙하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네. 또 실적 장세가 좀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대장주가 됐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LG 이노텍 등 이런 대형 부품 업체들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 그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아무래도 주가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 섹터 중에 소비, 유통, 또 2차 전지, IT 업종인데 이 안에 가장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쪽은 소비와 유통 쪽이군요. 그렇죠. 네. 저는 계속해서 유통 소비 쪽이 연말 혹은 내년까지 증시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뭔가 좀 소비 유통도 보면 특히 의류 쪽을 보면 골프 쪽이 훨씬 더 또 네.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명품, 프리미엄 쪽 시장이 더욱더 또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고 이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주들을 좀 보신다라면 그 연초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뭐 쿠팡의 상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또 재평가, 네. 관심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었죠. 뭐 택배 박스 네, 골판지 업체라든지 뭐 택배 업체라든지 뭐 그런데 지금의 위드 코로나 쪽의 어떤 기대감은 대형 유통주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샤넬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 그 제품에 한해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자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그 명품의 수요는 없어서 못 폭발적이라고 파는 합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 편집숍 같은 패션 편집숍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제품 단가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높게 작용할 수 있는 백화점주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사들이 의외로 결국에 실적 개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이제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일단 현대백화점은 어제는 좀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신세계는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오늘 이제 대형 유통주들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 워낙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네.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대백화점 흐름을 보신다라면 이제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초입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83,600원을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소비 촉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백화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건물 안에 있는 물건만 판매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체험형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체험형 쇼핑몰 입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좀 몇 년 전 추세가
추세로 발생을 했었는데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효과가 가장 좋을 때 뛰어들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 신규 영업점 개시 효과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또 면세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좀 놓고 본다라면 뭐 신세계, 롯데백화점 여러 가지의 그 대형 그 유통사가 있지만 현대백화점이 저는 좀 탑픽 종목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의류 가격도 상승이 면학 가격 상승으로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오늘 또 시장에서 한섬, 뭐 FNF, LF 다 시장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섬은 좀 어떤지 차트 좀 봐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제 의류주들 말씀드렸을 때는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생산 공장이 있는 국가에 코로나 확진, 백신 접종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못했기 때문에 연말 의류 쇼핑 성수기에 어떤 대비를 해서 기업들이 재고 축적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고 축적을 하게 되면 OEM, ODM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쪽이기 때문에 국내 의류 소비도 상당히 저는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여성 의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다양한 브랜드를 포진하고 있고 또 한섬의 브랜드들이 대부분 약간 고가 브랜드, 중고가 그쵸? 브랜드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출 증가를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현대그룹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뭐 한섬 충분히 한 4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초입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네, 저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전자결제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장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1년 네. 동안 뭐 그냥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뭐 해외 뭐 NH 한국사이버결제는 해외 가맹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결제할 때 삼성페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지 예전처럼 카드 결제라든지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는 진짜 뭐 5%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소비가 늘어나고 외부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자결제, 온라인 결제 쪽에 대해서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오토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또 그 NH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주목하는 것은 뭐 당근 해보셨나요? 네. 당근 그 서비스 관련해 당근마켓. 네, 당근마켓. 그쵸. 당근 네.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현금 결제밖에 안 돼요. 만나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진짜 현금을 주고받아야 그쵸.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나 네. 좀 껄끄러운 게 좀 있거든요. 음. 저는 이제 대리로 제 와이프 심부름을 가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의 그 입금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뭐 한 맞아요. 1분 사이에 뻘쭘하죠. 그렇죠, 뻘쭘함.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당근페이인데 이 네. 당근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 주가가 충분히 매물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53,000원 전후로 해서의 매수가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열어놓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분석해봤습니다. 종목까지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반등의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화이팅하고 힘을 내지 않아도 될 만큼 상승 여력이 좋습니다. 자, 양시장 현재 지수 수급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 또 내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일단 오후장 흐름은 참 좋습니다. 자세하게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공급망 완화 기대감 속에서 현재 1%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900포인트 지지선 확보하고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러브콜 강하게 들어옵니다. 2,936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러브콜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960선에서 출발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장중 고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대 강세 움직임으로 해서 제약 중 강세 필두로 지금 지수의 동력으로 작용되는 모습 확인됩니다. 수급들도 점검해 보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함께 러브콜 보냅니다. 외국인 1,500억 원가량, 기관에서는 450억 원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도 관련해서 삼성 갤럭시 Z 폴드 3 새로운 디자인 소식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징주들이 있습니다. 미국발 물류 대란 해소 기대감으로 인해서 물류주들 들썩들썩 움직이는데요. 장 초반 대비 탄력이 좀 둔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는 집계되는데요. 흥하해운 상한가 안착했고요. 태웅 로직스는 6%대, KLN은 1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하겠습니다. 비철금속, 구리아연 등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또 헐헐 날아오릅니다. 특히나 미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한일화학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고려한 1%대, 그리고 이구산업, 조일, 알미늄 너나 할 것 없이 슈팅 쏘아올리는 모습 확인됩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안고 날아오르는데요. 국제약품 상한가 좀 안착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살펴보시면 현대바이오 5%대, 그리고 한국 BMC는 19%대로 강세 움직임 확인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야 사가지인데요.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정태근 팀장께 좀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일화학 무슨 일인가요? 그러게요. 요즘에 원자재를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더지 잡기식으로 종목도 좀 띄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발전용 원자재, 석탄에너지, 천연가스 가격, 이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전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전력난이 발생이 되고, 이 전력난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친환경 산업용 자재까지 가격이 동반해서 현재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의 수요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물 가격보다는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아연이라든지 연 가격까지 동반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또 아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거래일 전부터 고려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수남매에서 지난 8월 달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수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일화학이 새롭게 또 아연 관련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아연 가격이 3년 반 만에 톤당 3,440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17년 11월 달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HMM이 상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산화 아연 시장에서 점유율 60% 정도 가져가게 되면서 국내 1위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율에서 일단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네, 연일 상승 중인 한일화학 오늘 30%까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10월 14일 목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던 오늘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또 이 안에서도 또 수익률, 또 손실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자, 양시장 마감 종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영 캐스터. 시장의 흐름이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점검해 보시죠. 시가는 2,968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 고가는 2,988선까지도 쭉 올라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1%대 강제 움직임 보여주면서 1.5% 거의 3,000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보시면 기관에서 오늘 강하게 러브콜 보냈었죠.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HMM, 두산퓨얼셀 등 관련한 움직임들 또 종목들을 매수한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흐름은 오전보다 오후장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일중 차트 보이시죠? 오늘 3.16%까지 상승하면서 983선에 안착하며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이 감성코퍼레이션, 코다코, 심텍, 신성, 델타테크 등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했는가 장바구니 확인해봤습니다. 진화인제약, 제넨바이오 그리고 유니슨 등을 매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승률과 하락률 또 컸던 종목도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약주들 좀 유난히 오늘 좋았죠. 개별적인 좀 호재들도 있었고 대형주 관련해서도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는데 나노젠 관련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백신 긴급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 11%대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나며 거래를 마쳤고요. DPC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부터 기관 러브콜이 계속 들어왔네요. 오늘도 11% 슈팅 쏘아 올리면서 17,4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슉 올라갔었던 포스코 강파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SOL, 예경, 유아 같은 경우도 오늘 1%, 2%대 약세 움직임 나타내며 거래 마치네요. 일성건설 오늘도 좋을까 사실 기대하신 분들 계셨죠. 오늘 3% 약세 움직임 나타내며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메타버스 ETF 수혜로 위메이드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게임별 13%대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55,200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위권 종목들은 시세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에이텍, TM 모두 다 음봉권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치네요. 4%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땡스였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이 종목 참 괜찮은데 좀 4가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레몬리서치의 김윤수 대표. 아무래도 오늘장은 마쳤으니까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와 달리 한 2가지 종목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는 지금 감성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네. 갬성이라고 그러죠? 갬성.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앵커님,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은 좋아하는데요. 못 네. 가봤네요. 네. 좋아하는데 못 가셨다고요? 남들 가는 것만 이제 맨날 네, 부러워만 요즘 하고 있죠. 챙기십시오. 네, 네. 챙길 때 필요한 회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통 알기로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속 회사가 대부그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브랜드로 캠핑족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그리고 또 고가 브랜드지만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어져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상당히 요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노스페이스나 K2 이런 거를 따라잡을 정도로 최근에 매출 흐름들 양호하다라는 쪽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버추얼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핫한 부분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 쪽에서 내년은 실적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주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한 3,000원대 안쪽으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속도는 약간 좀 늦춰질 수는 있어도 아마 기대감은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리드코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오늘 최근에 부각을 좀 받다가 오늘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다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업체 쪽에서 우수대부업체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 쪽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일대 마진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되면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영업이 600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2,500억, 2,6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는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부터 고배당 정책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이 8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반기 말 또 기말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800원대에 대한 배당을 생각하게 되면 거의 7.5%대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죠. 그쪽에서 고배당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또 금융주 안쪽에서 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소외된 종목 쪽에서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좀 긴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목표가는 그래도 한 지난 저항대가 있는 12,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K2를 따라잡을 감성 가득한 감성 코퍼레이션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자 리드코프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 내일 또 매수할 만한 종목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좀 강했었던 원자력 관련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일화학에서 최근에 친환경 산업용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에 10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이 이후에 집행유예 쪽으로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그 리스트에 원자력을 좀 포함해달라는 그런 서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자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 100만 인 서명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심을 좋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전동 액추에이터를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그 원자력 관련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제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에너토크가 30%가량 상승하게 되면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원자력 관련주 어떤 대장주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두산중공을 더 좋게 보고 있지만 또 대장주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7%가량 상승이 나는데 이 흐름이 아마 당분간 최근에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주도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잡았습니다. 12,000원 잡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50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보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0월 7일 이후에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대장주,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좀 관련된 뭐 종목들 준비를 했는데 평화산업. 네, 평화산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전체 완성차 대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5.2%까지 올라왔습니다. 8월 달에 처음으로 20%가 돌파되고 난 이후에 이제 4대 중에 한 대가 친환경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차 비중은 줄어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이지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 부품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평화사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가스켓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넥소에 현재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2세대, 3세대 수소차가 나오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수소 정책을 계속 꾸준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감, 지원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5일선 추세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5일선 이격이 마무리가 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7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55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4가지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달러와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경우 환율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달 우유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상운임이 역대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성공량 점유율은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달러 원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환율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감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연초 1,080원 수준이었던 달러원 환율이 지난 12일 1,200원을 웃돌기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환율이 약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시장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인 요인으로 급등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송백은 한국은행 외환시장 팀장 설명 들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등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및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한편 9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달러원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폭은 평균 2원 90전으로 8월에 4원 50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안정화 조치 가능성 발언 등의 영향으로 오늘 외환 시장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우유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빙글에 이어 오늘부턴 남양유업도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우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현상, 이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이 오늘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 발효유, 가공유 제품 가격도 각각 0.3%, 1.6%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맛있는 우유 GT 이입 제품 가격은 종전 4,700원에서 4,900원대로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남양유업에 앞서 이달 초 서울 우유와 빙글에도 우유값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예고한 메일유업, 동원 F&B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우유값이 오르면서 빵,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유 가격 공영화 카드를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낙농진흥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다 이제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이 사회를 이제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검토를 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계의 의견을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받은 겁니다. 우유업계는 원유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수송 능력을 나타내는 선봉량 점유율이 지난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인수합병과 신규 선박 발주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해운 운임이 역대 최고치를 오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으로 6m 길이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보내는 데 드는 운임은 약 $7,000, 우리 돈으로 8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까지의 운임은 같은 기간 $1,000에서 $6,600로 6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물동량은 급증한 반면 물건을 실어 나를 배는 부족하고 항만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내리고 싣는 작업은 지연되면서 운임 급등을 동반한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선사들이 물량이 많고 운임도 높은 중국 노선으로 선대 편성을 늘렸고 결국 한국 선대 편성이 축소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은 커졌고 한국 선사들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선봉량 비중은 세계 5위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7위로 밀려났습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존재감이 축소된 겁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이 규모의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봉량과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선박금융 조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낮은 자국 화물에 대한 국내 선사의 적치율 확보가 필수적이며 해운 회사가 선박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선박 금융 조성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 규모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수출 기업 부담 해소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해운 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수민 앵커가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빅머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